確かここに。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 표현입니다. 오늘은 귀신이 나오는 갑툭튀가 있는 이 영상엔 없겠지만 그런 공포 애니메이션을 리뷰할 예정이니까 저처럼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오늘의 주인공인 미코가 각성인지 개안인지를 하며 시작됩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많았는데 오늘도 떨어질 리 없는 키링이 떨어져서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찾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떨어져도 저기 떨어져가지고 이게 참... もう一度ご覧いただこう。誰かいるの？お気づきになっただろうか。 네, 대충 감 오시죠? 이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키링을 찾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何？すみません。よく聞こえません。 우산도 없어서 비를 쫄딱 맞게 생겼는데 다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 아시겠지만 귀신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친절하니까 미리 경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あー、バス遅いな。 어디서 본 건 있어서 필사적으로 무시하는데요. 다행히 멀어지는 귀신이었습니다. あー、焦った。何あれ。超見える。超見える。 그렇게 집에 왔는데 하필이면 가족들이 집을 비운 상황. 당연히 귀신이 등장합니다. 絶対反応しちゃダメ。頑張れ私。 그래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미코.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 툭 나왔다 사라지는 그런 일회성으로 ほら、いるし。 뭐 영화랑 현실은 다르니까요. 이렇게 된 거 소금이라도 뿌리자. 염주가 좀 효과가 있으려나? 이것저것 알아보는 미코. 하나, 둘, 셋, 얍! 내가 없어져 볼게. 얍! 뭐 현실은 다르니까요. 全然効果ないじゃん。 그렇게 그날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 거리, 학교, 장소를 불문하고 보이는 귀신들. 다행인지 보이니? 내가 보여? 같은 질문이나 이상한 말 몇 마디 하는 게 전부였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단짝 친구인 하나의 몸에 귀신이 들러붙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우선 자신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며 최대한 귀신을 떨쳐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 새끼 이거 귀신이라고 하지만 이게 참... 아무튼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들러붙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차라리 보이는 자신이 희생을 하면 あなたたち、ずいぶん楽しそうね。木戸先生。早く教室に戻りなさい。 이해는 하겠는데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なんか負けた気分。 미코가 자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턱이 없는 하나. 태평하게 고양이나 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귀신이 붙은 고양이를 말이죠. 누가 이런 고양이를 버렸을까? 키워줄 사람이라도 한번 찾아보자는데요. 귀엽기는 한데 하필 그죠? 뭐 다행히도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대신 키워줄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ダメ。絶対。ダメ。 아니 뭐 죽일 누군가라고 해야 되나? 최종 보스급으로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인물 대신 옆에 형님에게 고양이를 건네는데요. お願いします。 왕년에 칼 좀 쓰셨을 것 같은 형님이지만 미코의 눈엔 다르게 보인 모양입니다. にゃんすけ。 그렇게 낭만 있는 형님에게 고양이를 건넨 그들. 이후 하나와 약속을 잡는 미코는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딱 봐도 위험한 일에 말려들게 됩니다. 아나그마さん、最高だな。 와 최고다 멋있다. 이후 하나를 만나 효과가 좋다는 염주를 사는데요. 예전에 소금은 효과가 없었지만 염주는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놀랍게도 귀신들이 염주를 피하는데요. 네임드는 좀 다른 모양이네요. 그래서 우리도 네임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뭔가 미심쩍어 보이는 할머니였지만 놀랍게도 할머니 역시 미코처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연신 가렵다고 외치는 귀신 덕에 어지간한 염주는 그 자리에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미코만큼 선명하게 귀신이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눈치챈 할머니는 오랜만에 본격적으로 힘을 쓰게 되죠. 그렇게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궁극의 염주를 꺼내 드는데요. 염주 덕에 가려운 게 해결됐는지 더 이상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코, 이젠 하다하다 욕실에서도 귀신이 나오네요. こうなったら早く出よ 만약 여기서 들키기라도 한다면 姉ちゃんたまには一緒 다행히 동생의 등장으로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귀신치곤 웃음내 하면서 보고 있지만 미코 입장에선 상당한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푸딩에 빠져 죽기라도 한 건지 푸딩을 못 먹어서 죽은 건지 연신 푸딩을 외쳐대는 귀신. 미코는 그래 네가 원하던 푸딩이다 하며 아버지의 사진 앞에 푸딩을 두네요. くれるのかミコ 종종 등장했던 아버님이 사실은 이미 별세의 딸 앞에 나타난 귀신이었던 겁니다. 눈앞에 아버지가 보이고 들리는데 말을 걸면 안 된다니 마음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ダメあれは俺のだぞ 그건 그거고 학교에서 미코를 미행하는 이가 있었으니 점쟁이 할머니처럼 귀신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던 같은 학교 학생 유리아였습니다. 하나를 위해 자연스러움을 가장하며 귀신을 피해왔던 그들. ゴキブリうやひ 그러나 귀신의 형상이 보이는 유리아에겐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죠. 그래서 직접 물어보는데요. 말했듯 보이긴 하지만 형상 정도만 보일 뿐이었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 강력한 네임드 귀신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私の力を見くびらないで私には特別な力があるの 눈치라고는 1도 없는 유리아.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이때 미코가 귀지를 발휘해서 와 멋있다 최고다. 일전에 봤던 아나구마 씨의 뱀조르기 기술로 유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아니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양호실로 도망간 그들. 미코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유리아에게 상담을 하려다 괜히 패만 끼칠 것 같아 포기하는데요. 그렇지만 최대한 무시하는 편이 좋다는 조언만큼은 해주기로 합니다. 今回は助けてやる次は殺す 본인은 좀 다르게 해석한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 이제 뭐 놀랍지도 않은 귀신과의 만남이 아니라 진짜 할머니였습니다. 이제 뭐 사람이랑 귀신이랑 구별이 안 되네요. 그렇게 할머니를 도와주는데 이젠 진짜 귀신이 나타납니다. 무슨 네 자리 숫자를 반복해서 외치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신 할머니. 알고 보니 이 귀신은 먼저 세상을 떠났던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것이죠. 今日は豚汁にしようかねあるか母さん 그리고 미코에게 감사 인사까지 합니다. 기왕 번호를 불러줄 거면 로또 같은 걸 불러줬으면 어땠을까. 마주치면 인상이 찌푸려지지만 마음은 참 따뜻한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고양이 귀신도 그렇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 할아버지 귀신까지 보니 세상에 나쁜 귀신만 있는 건 아니구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미코의 앞에 네일샵 사장님보다 길 것 같은 손톱을 가진 누가 봐도 악해 보이는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하나에게 붙어버리는데요. 맨날 첫날 배가 고픈 하나. 알고 보니 엄청난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게 너무 강력해서 등불에 날아드는 날파리 마냥 약한 귀신들은 익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거의 뭐 휴대용 번호 인간 버전 정도의 취급을 받는 하나. 문제는 계속 불을 쓰면 가스가 닳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맨날 첫날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턱이 없는 하나는 겁도 많은 주제에 개 한 마리 찾겠다고 폐건물에 들어가는데요. そこに入っちゃったちーこちゃん出ておいで 뭐 그만큼 착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개를 찾아두고 미코와 만나는데 하나의 옆에서 만찬을 즐긴 네일샵 사장님은 출하 직전 돼지처럼 포동포동해졌습니다. 당연히 기겁을 한 미코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근처 신사를 찾아가는데요. 무작정 찾아와서 그런지 열신연스러운 분위기의 신사였습니다. 그래도 온 김에 참배를 하며 귀신 좀 어떻게 해달라는 소원을 비는 미코. 그랬더니 정말 뭐가 나와서 귀신을 해치워줍니다. 그 와중에 사진 한 방 찍자는 하나. 그걸 또 잘 나왔다고 좋아하는데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렇게 귀신은 죽었고 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3번이라는 말을 하며 사라지는데요. 다음날 사진 자랑을 하는 하나에게 유리아가 좋은 장소를 안다며 꼬드기는데 그 장소가 심령술사들도 기겁한다는 곳이었습니다. 오, 심상치 않은데? 미코를 대단한 재령사로 착각한 유리아가 그녀의 실력을 보기 위해 속인 것이었죠. おっと 그리고 또 지 멋대로 착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 본인이 본인을 속이는 게 아닐까. 아무튼 귀신은 정말 많았고 유리아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네임드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네임드가 보일 리 없는 유리아는 또 미코가 재령을 한 것이라 오해를 하고 그냥 도망가자는 미코의 바디 사인을 지 멋대로 해석해 헛짓거리를 하고 있죠. 次はお前の力を見せろ。私が 이젠 하다하다 본인의 힘마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기에 어쩔 수 없이 귀신에겐 무슨 일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겠다는 절대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나 이때 신사들의 신령이 나타나 그들을 구해주는데요. 의미를 알 수 없는 3번이라는 신령의 말, 의미심장한 여우 신령들의 손짓.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잠시 임시로 오게 된 담임 선생님이 일전에 고양이 입양권으로 만났던 범상치 않은 기운의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저승에 고양이 카페라도 차렸는지 고양이 귀신이 몇 마리나 붙어 있었고 어떤 사이인진 몰라도 굉장히 집착적인 여자 귀신도 함께 붙어 있었는데요. 中に入った 이 정도면 말 그대로 이동식 저승이 아닌가. 이 사람이 뭔 사이코패스인지는 몰라도 문제는 그 근처의 귀신들 때문에 이런. 하나의 생명 기운이 계속 고갈된다는 것, 급기야 허기로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양호실에서 쉬고 있는데 우연히 그들을 본 유리아가 병문안을 오고 미코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죠. 여태껏 귀신은 많이 봤지만 생명오라라는 건 금시초문, 심지어 그게 하나의 허기 원인이라니 이게 다 그 애묘 카페 사장님 아니 담임 때문이란 걸 깨닫곤 분노에 차오릅니다. ちょっと話せる 근데 이걸 또 이상하게 오해한 유리아는 도망을 가고 그녀에게 상담이라도 받을까 했던 미코는 결국 혼자서 이 일을 고민하게 되죠. 귀신만 없으면 평화로운 세상인데 여간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어림도 없지. 제네바 협약 때문인지 불법 함정 수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응징당합니다. 이번에도 뭔가 의미심장한 손짓을 하는데요. 처음엔 하나, 다음엔 둘, 그리고 신령의 3번이라는 말. 이거 눈치가 있으면 앞으로 3번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보통이겠죠. 아무튼 만약 그 3번이 앞으로 3번은 더 도와주겠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다면 기회는 한 번밖에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하나를 좀먹는 담임을 리더로 둘 수도 없었기에 뭔가 꺼림직한 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요량으로 그를 미행하는 미코. 아니나 다를까 그가 고양이에게 손을 대는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고양이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던 미코. 증거를 남기는 대신 고양이를 안고 도망치려다 고양이가 차에 치이게 생겼는데 선생님이 치였네요. 알고 보니 선생님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심각한 집착을 받았고 그나마 아기 고양이를 몰래 보호하며 심신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시간 어머니가 고양이를 죽여버리고 이후 선생님은 그 고양이가 자신 때문에 죽은 거라며 지금까지도 길고양이들을 보호하는 진짜 애묘 카페 사장님 아니 애묘인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친구이자 여태껏 그가 보호한 고양이들에게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주는 수의사에게 그의 사정을 듣게 되는 미코. 다시 선생님을 보자 고양이 귀신은 그동안 그가 보살폈던 고양이들이었고 집착이 심한 여자 귀신은 그의 어머니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오해한 것이 미안해서인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서인지 그녀는 그의 어머니 귀신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もう自由にしてあげて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이 씨발놈이 돌았나? 물론 신령 찬스를 쓰긴 했지만 가지고 있던 마지막 찬스를 써버린 미코.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 3개를 피며 주절주절 떠들더니 사라지는 신령들이었습니다. 花ちゃん病院では静かに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고 어쨌든 도움받은 건 사실이니까 뭐가 됐든 신사의 담례라도 하러 가야겠다. 귀신을 계속 무시하는 게 맞을까 같은 여러 고민을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애니 보이는 여고생은 말 그대로 귀신이 보이는 여고생의 이야기입니다. 꽤나 그로테스크한 묘사의 귀신이 자주 나와 섬뜩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막 무섭지는 않은 그런 호러물인데요. 중간중간 개그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공포게임이든 영화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보는 저였지만 이 작품은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포라는 분위기와는 달리 종종 서비스신도 있고 잔잔한 일상에 귀신만 초과된 느낌이라 이걸 순수 호러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제가 호러를 잘 몰라서 호러물의 관점에선 어떨까 싶은 작품이었는데요. 저는 기괴한 귀신이 나오는 특이한 일상물 정도로 봤고 그런 관점에선 충분히 만족스러운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 평!